이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직접 말해야 알아듣나요?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가정부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뭐라고요? 아니, 가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건가요? 지금 누구한테 말대답을 하는 거죠? 가정부요? 내가 가정부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그럼 뭐예요? 어이가 없네요. 이 집에서 청소하고 있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아니, 그럼 대체 누구신데요? 정민아, 너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 어머니라니?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가정부로 오해해 시어머니를 막대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살림을 꾸리고 있는 김정민은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지만 시어머니는 해외여행 중이라 만날 수 없었다. 김정민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보험 상담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시어머니와는 살갑게 지내지 못했다. 남편은 부모님과의 왕래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녀는 시댁 방문이 늘 부담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재력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분이라 괜히 위축되기도 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번 주말엔 시댁에 가자. 어머니는 해외 출장을 가셔서 못 뵙겠지만 아버지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라고 제안했다. 시어머니가 없다는 말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정민은 마지못해 승낙했다. 남편과 함께 고급 세단을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시댁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엄격한 분위기를 떠올리며 내심 긴장했다. 시댁에 도착한 순간 대문 앞에서부터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늘 단정하게 정돈된 시댁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품위가 넘쳤고 대저택의 웅장함이 정민을 다시 한번 압도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특유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대리석 바닥 위로 빛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넓은 거실 한편에는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 중년 여성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낡은 회색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바닥을 닦고 있었다.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정민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시댁의 가정부라고 생각했다. 저분이 새로 들어온 가정부인가 보네. 이렇게 큰 집을 혼자 청소하려면 정말 힘들겠어. 남편이 잠시 차를 주차하러 나간 사이 정민은 무심하게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정민의 행동을 보고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정민은 가정부의 눈빛에서 무언가 낯선 느낌을 받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창틀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미세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 평소 시어머니가 깔끔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정리가 덜 된 듯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한 여성을 향했다. 회색 티셔츠와 검은 면바지,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허리를 숙이고 걸레를 문지르는 모습이 어딘가 고단해 보였고 머리칼은 질끈 묶여 있었다. 손에는 노란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시댁 같은 대저택에서 가정부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였다. 시어머니가 가사 일을 직접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가정부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가정부라면 좀 더 신경 써서 청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민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가락으로 창틀을 문질렀다. 희미한 먼지가 묻어나오는 걸 확인한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리고 무심한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다. 여기 먼지가 많네요. 창틀도 닦아주세요. 바닥을 닦던 여성이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묵묵히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정민은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통 가정부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여성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행동했다. 순간 정민은 기분이 살짝 상했다. 뭐야? 새로 들어온 가정부인가? 원래 가정부는 어머니가 오래 두고 계셨는데 이번엔 좀 별로네. 그녀는 몸을 뒤로 기대며 거실을 훑어보았다. 먼지가 쌓인 부분이 더 있는지 살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거실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여긴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큰 집을 관리하려면 더 꼼꼼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성은 여전히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정민은 그런 태도가 점점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일반적인 가정부라면 일단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이 여성은 마치 그녀의 말을 듣고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정민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역시 좋은 가정부를 두는 게 쉽지 않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단순한 착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눈앞의 여성이 가정부가 아닌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정민의 막대하는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봐요. 저기 먼지도 제대로 못 닦았잖아요. 이것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막말을 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민은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있던 자세를 고쳐 앉으며 불만스럽게 창틀을 손으로 문질렀다. 먼지가 묻어나오는 걸 확인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이런 고급 저택을 청소하면서도 기본적인 청소도 안 돼 있다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 속으로 투덜거리던 정민은 결국 참지 못하고 가정부라고 착각한 여성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이거 보이세요?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냥 두신 거예요? 이러려고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바닥을 닦던 여성이 순간 걸레를 쥔 손을 멈췄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다시 조용히 일하기 시작했다. 정민은 그런 반응에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청소가 직업이면 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녀는 일부러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조용히 바닥을 닦을 뿐이었다. 이쯤 되자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정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작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말했다. 여기도 좀 보세요. 이렇게 먼지가 남아있는데 도대체 무슨 청소를 하신 거죠? 그녀는 손을 허리에 올리고 여성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가정부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허술하게 일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이 집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이렇게 대충 하시는 거예요? 여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정민을 바라보았다. 정민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곧바로 무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다 설명해야 알아듣나요? 기본적인 건 알아서 하셔야죠. 일하는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녀는 눈을 치켜뜨고 불만스럽게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정민을 바라보며 짧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러나 정민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 조용한 시선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슨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하고 등장한 순간 그는 정민이 하대하던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김영자육 15세 호텔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정민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불안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거만한 태도로 하대했던 여성이 설마 시어머니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떨칠 수 없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익숙한 듯 거실로 걸어오다가 바닥을 닦고 있던 여성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말을 걸었다. 어머니, 벌써 오셨네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민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한순간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끝까지 서늘해졌고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게 느껴졌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되돌아왔다. 이봐요. 저기 먼지도 제대로 못 닦았잖아요. 이것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정부 일이면 프로답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들이 귀에서 메아리치며 정민을 덮쳐왔다. 마치 누군가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민은 남편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 눈앞에 있었다. 자신이 무시하듯 대했던 그 여성이 낡고 평범한 옷차림 때문에 가정부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김영자 자신의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을 닦던 자세 그대로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강렬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실망감과 냉정함이 더욱 무겁게 정민을 짓눌렀다. 정민은 급히 변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까지 떨리는 기분이었고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남편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어머니, 출장에서 돌아오신 건가요? 옷은 왜 그렇게 입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정민을 천천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 일이 좀 일찍 마무리돼서 금방 돌아왔지. 그녀는 정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던졌다. 집이 지저분해 청소 좀 하고 있었더니 며느리가 나를 가정부라고 생각하더구나. 그 순간 거실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고 정민은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너무나도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정민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일이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순간 얼굴이 새하얘진 정민은 머릿속이 하얘졌고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며느리 교육이 필요하겠네. 라고 짧게 말했다. 정민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멍해졌고 순간적으로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고 손끝까지 차가운 감각이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며느리가 나를 가정부라고 생각하더구나.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거실 공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남편 역시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며 정민을 돌아봤다. 정민아, 무슨 말이야? 남편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정민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되풀이되며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봐요. 저기 먼지도 제대로 못 닦았잖아요. 이것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가정부들은 기본적인 소양도 없나 봐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들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후벼 파고 있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담담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실망감과 냉정함은 도리어 정민을 더 숨막히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가볍게 손을 털고는 정민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며느리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정민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충분히 정민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었다. 정민은 황급히 손을 모으고 머뭇거리며 변명을 시도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옷차림이 너무 평범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착각을 한 거지. 절대 무례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기력하게 흩어졌다. 시어머니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요한 눈빛으로 정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한마디 했다. 정민아, 설마 어머니를 진짜 가정부라고 생각하고 무례하게 군 거야? 그 순간 정민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감만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변명을 시도했지만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됐다. 말로 듣는 것보다 행동을 보면 알겠지. 그리고는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한쪽에 내려놓고 정민을 스쳐 지나가듯 조용히 걸어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민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시어머니는 정민을 따로 불러 단호하게 가르침을 주었고 정민은 큰 충격을 받고 깊이 반성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제대로 밥 한술 뜨지도 못했다.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불안했다. 남편도 어색한 기류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고 정민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슬쩍슬쩍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참 동안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민은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긴장되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시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민아,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두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시어머니는 다소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소파에 앉으며 정민을 손짓해 자리에 앉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민아, 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민은 당황했다. 머뭇거리며 입을 때려 했지만 도무지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정민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너무나도 단호했고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정민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만드는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 네가 한 행동, 네가 한 말들, 너는 그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네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 바로 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거야. 그 순간 정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넌 내가 낡은 옷을 입고 있고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부라고 단정했어. 그리고 가정부라고 생각하자마자 내 태도는 한순간에 바뀌었지. 무례하고 거만하게 굴었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 네가 본 게 무엇이든 간에 너는 사람을 옷차림과 하는 일로 판단한 거야. 정민은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네가 오늘 한 행동을 보면 내가 가정부였든 아니었든 네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겠더구나.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정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네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야. 정민은 그 말에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정민은 시어머니에게 한없는 죄송함을 느끼며 다시는 사람을 외모와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정민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녀가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성을 드러낸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민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가정부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가정부였더라도 과연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자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해왔던 태도를 떠올렸다. 직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자연스럽게 태도를 바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손했지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무심하고 퉁명스러웠다. 그리고 오늘 그 버릇이 결국 시어머니 앞에서 드러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차분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다. 정민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뭐가 미안한데? 정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단순히 실수를 했다고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진심 어린 반성을 원하고 계셨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고 직업에 따라 태도를 바꿨어요. 어제는 제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후회돼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신문을 접고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차가운 실망감 대신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좋아.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데? 정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사람을 외모와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례하게 군 적이 있다면 꼭 사과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잘 생각했구나. 하지만 말로 하는 다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라는 걸 잊지 말 거라. 그날 이후 정민은 자신의 태도를 철저히 반성하며 변하기 시작했다. 길에서 만나는 배달원에게도, 식당에서 만나는 직원에게도,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태도는 서서히 변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정민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던 중
뜻밖의 한마디를 던졌다. 정민아,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제 식당에서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걸 봤어.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변화란다. 그 말에 정민은 울컥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인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태도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연 속 시어머니였다면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